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자, 제가 2007년도에 감정평가사를 합격을 한 이후에 올해 2023년까지 감정평가사 현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2015년도에 행정사를 취득하고 2020년도에 현재 운영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창립을 해서 행정사 사무소하고 감정평가법인을 동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영역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나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업무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강제로 수용을 해가는 사업 시행자보다는 억울하게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딱 보면은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만약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수용해가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LH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 정비사업조합이나 사업 인정을 받은 민간 시행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익 극대화를 지나치게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제3자가 보기엔 불법 행위까지는 아니지만은 참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1차 협의보상 평가에 앞서가지고 미리 가능한 저가로 감정평가 전례를 띄워놓는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자신이 맡은 감정평가 물건을 분석을 하면서 이 동일 물건에 대한 다른 평가사님들이 감정평가한 그 평가 전례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러한 평가사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미리 파악하시는 그 수용 대상자분들은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사업 인정을 받기 전에 미리 유리한 방향으로 사적으로 평가를 받아두시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사업 시행자가 미리 매우 이렇게 저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자, 그럼 피수용자는 그렇게 하는 게 미리 받아두는 게 되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는 잘못이냐, 내노란 물 아니냐 라고 반박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사업 시행자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피수용자하고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강제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뺏을 수 있는 강자라면은 피수용자는 재산권을 강제로 강탈당하게 되는 그 약자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이 방어 수단으로 궁여지책으로 그야말로 사용하는 이 시가감정, 사감정 이런 수단을 강자들이 미리 전문가들, 선수들이, 타짜들이 미리 이걸 선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치졸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한 땅에 대한 지분을 지분 쪼개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자, 이건 주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선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상을 담당하는 평가사는 사업 시행자가 1명, 그리고 시도지사 추천 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의 과반 추천을 받은 평가사가 각각 1명, 이렇게 3명, 최대 3명이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작은 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사실상 통할 수 있는, 내지는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공동 지분으로 등기를 해서 의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머릿속을 늘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 동의서를 받을 때 그 어떠한 평가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평가사를 선임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죠. 그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저가로 평가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이 역시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임을 방해하는 방법인데요. 서울 도심권 민간 투자회사가 재개발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웃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주에게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이게 중도금이 넘어갔든 잔금이 넘어갔든 어쨌든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을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이 끝난 이후로 양자 간 이렇게 내락을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체 정족수에 이렇게 내락이 되신 분들, 미리 등기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분들이 등기상 소유자니까 정족수에 등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사업 시행자의 우호 지분이고 이미 사실상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보상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에 카운트하는 머릿수만 차지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이분들이 동의를 해줄 이유도 의사도 없는 분들입니다. 자, 이상 제가 현업을 하면서 민간조합이나 시행사들이 현행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그 방어 수단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치졸한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현업에서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만약 민간 시행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라면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공람 공고 단계부터 매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자 그러지 않겠지만은 일단은 좀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 아시아감정이나 중앙토지보상원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